네, 2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설 연휴 시작하십니까? 떡국 내일 드십니까? 오늘 드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한 두 분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희망하시는 바. 부동산 시장 안정. 오, 네.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시장. 시장 안정. 역시 네. 복덕방 사장님답습니다. 자, 의원님은 주가는 오르고 네. 부동산은 내리고. 아, 야. 내리고는 아니고 그냥 유지. 예, 유지. 아니 의원님 오늘 예, 의상이 역시 설날 맞이 네. 네, 한복을 입으신 겁니까? 네. 오. 설이라서 이게 개량 한복인데 네. 지금 입고 왔습니다. 저는 어디 사극 촬영하고 진짜 사극 찍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요새 그 국회 안에 한복 패션이 유행이죠. 저희 당 안에 이제 우리 당의 그 백혜련 의원이 한복 관련돼서 되게 그 의원 모임도 갖고 막 그래요. 한복 한복 의원 모임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 이거를 백혜련 의원님이 그 행사를 좀 했는데 거기 한 20불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네, 이제 빌렸습니다. 얻었어요. 아니 얻은 건 아니고 반납해야 됩니다. 예, 빌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정 의원님의 한복 스타일 어떠신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설 연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흘밖에 안 돼서 뭐 연휴 같지도 않다. 근데 뭐 뒤에 붙이면 조금 길게 또 주말 붙이면 좀 쉴 수는 있는데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민족의 대이동 뭐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먼데 또 이동을 잘 안 하시고 네. 그러셔서 그런데 요즘 보면 설 명절이 짧아서 좋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왠지 네. 아세요? 왜 그래요? 주식시장 열리니까. 야, 주식시장 너무 3일 동안 닫히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줄이자. 네. 휴일에도 열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 예전처럼 정치 얘기 밥상에 올리지 마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요즘에는 그 우리 국민들이 그 ETF 열풍이 불어가지고 ETF. 예, 그 뭐 그 예탁금이 뭐 하루에도 막 1, 2조 막 조 단위로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예, 예탁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시장에서 네. 생산적 시장이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네, 그렇군요. 예, 맞아요. 예. 사실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전직이 금융노조 위원장이세요. 네. 그리고 한금융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사장님도 복덕방보다는 원래 증권가를 주름 잡던 그렇죠. 엄청난 애널리스트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올해 도대체가 이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새벽에 X를 올리면서 아마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5,500선을 넘었죠. 돌파했어요. 네, 야, 네. 이거 실화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상승은 예측했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빠른데 네. 이게 또 자산시장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또 이렇게 간다면 미리 실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네. 뭐 충분히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네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예, 지금 들어가도 안 늦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아직 시작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이제 가장 요즘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도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틀린 질문이다. 왜냐면 기준이 과거에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우리의 질문은 예.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죠.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어, 가 돼야 돼요.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예. 이유는 지금 상승한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계속 차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네. 또 기업들의 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기업의 이익에다가 곱하기 네. 배수를 곱해줘서 주식 어. 주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수만 오를 때는 불안하죠. 음. 근데 지금 이익이 같이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음.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다 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어. 예. 지금 뭐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 만들어서 네. 상법 1, 2차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다 제가 대표 발의했어요. 어. 저희가 이제 특위위원들이 작년에 대통령님이랑 같이 왜 ETF 가입하는 걸 뭐 네. 해갖고 그때 다 같이 가입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수익률이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도 뭐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를 크게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밸류업하고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다 세 가지가 지금 펀더멘탈이 약간 좀 더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그 펀더멘탈이 이제 중소형주까지 다 확산되고 있는 이런 네. 추세고 실제로 지금 뭐 그 코스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PBR이라고 하죠. 네, 네. PBR이 한 1.6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신흥국 지수도 평균 2.2거든요. PBR이. 그래요. 그리고 선진국은 뭐 3.4에서 4까지 가 있거든요. 네.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PBR 기준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이제 좋아지면 더 좋지만 네. 속도가 더 붙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계속 써왔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도 이제 조만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가고 그러면은 이 충분히 더 그 오를 저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예. 네. 근데 종목별로 뭐 어떤 거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거는 10원 한 장 안 오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AI 뭐 버블 뭐 이런 얘기 네. 나올 때마다 또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변동성이 지금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적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변동성도 적다. 심지어 근데 상승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얼마나 기초 체력이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그런 얘기는 미국한테 해야 됩니다. 아,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한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이제 항상 저도 응원 드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주가 오르는 거지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 이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네. 향후로 받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해요. 네. 주식은. 예, 주식은. 네, 주가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내가 받을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기업이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투자자가 받을 현금 흐름이 증가하지 않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냐면 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배당이라든지 그렇죠. 주주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주주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할인 요소였는데 예. 그런 회장님 리스크. 그렇죠. 예. 그런 할인 요소를 사실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바꿔가고 있는 거고 그런 네. 측면에서 박수를 드리죠. 또 하나 뭐냐면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 5천위원회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르거나 네. 시장과 상관없이 예. 할 일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의원님 코스피 5천위원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꿨습니다. 6천위원회로?
아니요 K 저 자본시장 프리미엄 K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프리미엄 특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금방 바꾼 거 아닙니까? 5천 특위인데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그 만 특위로 바꾸자고 했는데 숫자를 너무 늦춤하자고 계속 예. 그러셔가지고 만또 넘으면 어떻게? 예? 그다음에 그럼 또 만천 바꿔- 특위.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저 이강수 우리 교수님 예.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나? 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덧붙이면은 일단 대통령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 저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는 그게 있고 실제로 정책으로 강하게 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도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예.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단편적인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그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서 네. 행정 통합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이제 해소시키는 네. 그 정책도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쪽을 밸류업을 계속 정책을 네. 강하게 써서 정말 부동산 투기 시장에 있는 돈이 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대체 투자 수단의 시장을 신뢰성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이걸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될 그 의지를 계속 네, 표명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은 훨씬 더 지금보다 네.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무슨 바둑 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저쪽 시장이 무슨 이상한 흐름이 있거나 또 언론이 약간 뭐 뒤틀어서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거를 콕콕 집어서 아니야. 그리고 시장에 분명한 입장을 주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뭐 아마 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갈 거다 아마 이러면서 뭐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장관님 아마는 없어요. 이제 아마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토 박아서 정리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가만히 있어봐. 이재명은 정말 할래나 봐.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고 주식 시장도 5천 이게 임기 내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개월 만에 5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 흐름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게 확 떨어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그걸 물어요. 폭망 가능성 그런 것도 우려하는 아주 염세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산 시장은 항상 가능성을 내포하죠. 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큰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회복 탄력성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식시장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금방 회복할 거다. 회복한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투자할 때도 좀 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갑자기 뭐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게 과연 정말 좋은 건가? 예. 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이 생산적인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런 큰 틀에서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냐면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산 격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은 5분위는 평균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네. 주식을 7,5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이 없는 1분위는 네. 74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5천이 가고 7천이 가고 많이 간다. 네. 그러면 한국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일할 필요 있어? 주식하자. 그렇죠. 회사 왜 나가냐? 네, 주식하자.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답을 좀 찾아가야 된다. 이제는. 예. 네, 이제는 뭐 주가가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자산 시장이 그 흐름을 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좀 시야를 두면서 네,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큰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가. 네. 사실 저 그게 좀 네.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원주에 그 강원 도민일보인지 강원일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70대가 가장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번 국면에서. 그래서 7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코스피가 오르는 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데 떨어지면 또 떨어질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코스피와 연동된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뭐 그렇다 해서 그걸 염려해서 뭐 일부러 뭐 자본시장 선전 정책을 안 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미래와 그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 결과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저 이광수 그 교수님이 잘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계속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혁신 기업들, 네.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벤처 기업들을 그 육성하는 그 사실 그런 용도로 생긴 그 시장이었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기업 그런 시장인데 실제로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시총이 한 45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는 한 1,7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수는 상당히 많고 시총은 작고 전체 그 한 해 그 벌어들인 이익이 뭐 16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네. 시장이라서 거기는 좀 이제 그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좀 우량한 기업들로 해서 그 코스닥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벤처 기업들이 좀 손쉽게 들어와서 상장할 수 있는 그 룸을 좀 만들어주고 네. 부실 기업들은 또 이렇게 퇴출이 또 용이하게 하는 근데 요게 또 대단히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렵다면서요. 상패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근데 부실 기업.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퇴출 기준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그 시총이라든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네. 시총의 기준을 뭐 이렇게 50억에서 100억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기준을 계속 올리면서 네. 그 다산다사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공개도 시켜주고 또 기업 공개도 시켜주고 또 많이 퇴출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들도 발표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저 취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런 벤처 기업들이라는 혁신 기업들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해서 150조를 네, 네.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 정무위에서 그 법안 통과시켰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국민 성장 펀드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펀드는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 성장 펀드는 거의 원금 보장이 되는 그 상품이에요. 네네네. 거 펀드에 가입하면 예,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앞으로 국민 성장 펀드에 많이 가입하면 좋을 게 정부에서 20%를 후순위로 이렇게 거기에 그 저 자금을 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뭐 20% 이상 안 나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그렇군요. 없는데 보통 예. 20% 이상 손실은 나지 예. 않거든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는 투자 상품을 계속 설명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높다. 재료들이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실제로 정부에서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들도 지금 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실제로 코스닥 3천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닥의 예를 들어서 PBR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회사들이 좋고 이익을 네. 내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2배가 올라도 PBR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은 PBR이 3.5배가 넘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들이 자산이 적고 네. 이익이 안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피하죠.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자산이 많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견이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본질은 뭐냐면 네. 회사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네. 거죠. 더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게 하는 방식이 페널티일까? 네. 아니면 인센티브일까? 그런데 자산 시장에서는 전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퇴출보다도 퇴출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당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굳이 막 정부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오히려 좋은 기업을 골라내서 지수를 따로 만들자.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나 저기 가야지. 김용범 실장이 코스닥 자회사 같은 걸 만든다라는 제안? 그거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긴 한데 네네. 저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프라임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지수를 좋은 회사들 따로 예. 추려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지수가 3천이 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예, 나도 예. 잘 돼야지. 네네. 저렇게 돼야지. 바로 그게 동력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200, 뭐 코스피 아니, 150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그냥 아예 지금은 그냥 구분하는 건데 아예 어. 그냥 시장 자체를 따로. 네. 따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해서. 펀드나 뭐 지수나 이런 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 네. 자체를 아예 코스피 코스닥 말고 하나 더 그렇죠. 새로 하나 그렇죠. 더 만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리그를 또 하나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올려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아니 지금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전체 시총이라든지 기업은 상장 기업 수는 많은데 네. 시총이라든지 총 이익이 적은 이유가 조금 좀 무량해진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코스피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네.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이제 안 좋은 기업들만 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시장은 네. 그 벤처나 혁신 기술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장하고 기업하게 된 자본을 유치하기 좋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미국의 나스닥이랑 그걸 네. 이제 같은 저거 시장인데 어쨌든 이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하신 그 의견은 제가 처음 이제 아이디어는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가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 이제 뭐 김용곤 실장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거래소를 그 지주회사로 두고 네.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경쟁 체계를 좀 가져가자. 만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는데 또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을 안전히 독립시켜가지고 독립시켜서 별도로 이제 만들면은 어쨌든 경쟁이 되잖아요. 지금은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같은 한국거래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한 거래소 안에 같이 있는 거라서 이 네. 경쟁 체계보다는 그냥 코스닥 있다 코스피로 이동해 버리는 약간 거예요. 자매 회사 같은. 근데 이런 이제 거예요.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여기서도 더 관리도 더 잘 할 거고 이런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이유가 인센티브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네. 경쟁을 왜 합니까? 네. 잘못되려고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산 시장이나 구조를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식인데 사람을 밀 거냐 네. 아니면 끌어당길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는 끌어당기는 방법을 써야 된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 예. 이건 인센티브 방식인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 성장 펀드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의뢰가 왔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 그거 엄청 투자하려고 돈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국가의 기관 산업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배당도 가능하고 정부가 심지어 일종의 보장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요.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년과 그리고 저소득층만으로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성장 펀드 네. 가입할 수 있는 네. 조건을.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시켜준다. 신탁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대출해줘서 그 네. 1,000만 원을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자는 내게 해야죠. 네. 모랄 해저드가 있으면 안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생기면 그들한테 자연스럽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그냥 풀리면 또 돈 있는 사람만 돈 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이런 제도는요.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대표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 있어요. 어. 그 이제 청년이거나 신혼 부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종의 이제 중위소득에 있는데 뭔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그 사람들도 포함. 네. 대신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예, 자산 얼마 뭐 1조 원대 자산가 뭐 수백억대 자산가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5천만 원 한도. 그럼 5천만 원 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한번 우리 정책실장하고 금융위원장 뵙기로 했는데 한번 그 아이디어 한번 같이 네. 한번 논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국민성장펀드가 3월 중에 빠르면 출시가 돼요. 그렇습니까? 예, 3월 중에 출시되고 후순위로 출자를 20%를 정부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나오면 1분 만에 매진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 어. 실제로 이게 펀드잖아요. 예금이나 네. 적금이 아니라 펀드이기 펀드. 때문에 손실이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정부가 20%를 출자하는 거기 하고 또 이게 얼마나 혜택이 많냐면요. 그 소득공제 혜택도 줘요. 어. 소득공제 혜택 줘서 3천만 원 이하 납입금은 40%, 제가 보기에 예. 이거 모든 직장인이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뭐 이제 20% 공제율이 쭉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게 주로 이 투자가 어디에 되는 거냐면 아주 유망한 그 전략 산업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또 그리고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거라서 이 수익률도 상당히 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저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이라든지 이런 층에 좀 네. 대출을 좀 해줘가지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보면 네. 좀 만들면 그러니까 청년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신탁사를 만들어서 네. 그 신탁사가 대출을 받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돈을 갚아 나가면서 이제 네.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뭐냐면 전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 문제를 논할 때 불평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청약 맞아요. 최근에 청약 그 MBC 스트레이트 뉴스 보셨습니까? 네. 충격적이죠. 강남에 일반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거의 7, 80%가 증여를 받아서 20억, 30억짜리 분양받은 다음에 그게 50억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해운 예. 후보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냥 쉬었음 있잖아요. 그냥 쉬었음 청년이 71만인데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내보니까 모두 278만 명이라는 거고 4년 만에 실업률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4.1%고 청년 취업 빙하기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왜 AI 시대에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뭐하냐 그냥 주식하자 이런 흐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로봇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결국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시장이 열리고 네. 또 굉장히 좋은 사업들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런 배려라든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아주 저도 이제는 제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폭발적 이제 인기가 있다고. 예, 들었어요. 15,000명 정도를 했는데 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 한번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바로 섭외를.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자산이 챙기니까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고 그래서- 싶다. 그래서 일도 하고 싶다. 아, 그런 어머, 게 너무 세상에. 아름다워요. 뭉클하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막 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만 뵙고 나 돈이 없지만 삼성전자 10주를 샀는데 조금 오르는 걸 보고 나 열심히 일해서 한 주를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죠. 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자산 시장을 통한 진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변화를 만들려면 이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좀 세심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게 이 격차 해소 있잖아요. 네, 격차 해소. 양극화 불평등 해소. 제가 그 사연대 운동을 계속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자본시장을 그 선진화시키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2019년도에 600만이었는데 주식 투자자가 지금 거의 뭐 4-5년 만에 1,500만으로 거의 900만 명이 늘었거든요. 저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이 네. 주식 투자를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은 기본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주거 이동 사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시장에서. 뭐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뭐 물적 분할, 중복 상장, 네. 주가 조작 이런 거로 인해서 자본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슨 그 도박판처럼 인식이 네.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시장에서 그 청년들이 있지. 전부 다 국장 탈출해갖고 미장으로 미장으로 다 가죠. 가 있어요. 예. 미장에 지금 투자하는 그래 그걸로 해서 외화가 반출되는 게 정말 지금 맞죠. 우리 외환 시장 외환 보유고를 그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될 정도로 꼽힐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는데 그걸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밸류업 정책, 선진화 정책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이강주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우리 당에서요. 네. 금투세 폐지 관련된 논쟁이 세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투세가 4년 동안 유예되다가 이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그때 뭐 주가가 2000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도입하면은 자본시장 더 더 어려워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자라는 그 폐지론자하고 조세 정의파 이렇게 디베이트 했었잖아요. 네. 그 제가 그때 저랑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지금 폐지하고 나중에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한 다음에 다시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베이트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진성준 의원이 그다음에 길을 못 펴요. 네. 인버스 하는 김영환 의원 뭐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 정말 작은 출발이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2000 그 당시에 주가가 2,100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5,500을 그러니까요. 돌파했잖아요. 네.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불평등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거래세는 좀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그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그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저는 좀 길게 보면 사실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서 일종의 복지를 활용하거나 이래서 네. 불평등을 줄인다. 근데 그게요 격차를 줄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더 늘어나요. 네.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게 뭐냐면 모두 다 투자자가 되자. 모두의 투자.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대중화가 예를 들면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네. 모두 다 자본가가 되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차가 옛날에는 우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서 싸웠는데 이제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네. 저는 자본가라고 안 해요. 네. 자본자라고 합니다. 자본자.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자본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예요. 모두가 자본자가 되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층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분들은 누구냐면 아예 돈이 없다. 이거를 국민성장펀드에서 풀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돈이 가시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겠죠. 자본자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아예 안 되는 분들 예. 이분들 끌어오자. 이거거든요. 그렇군요.